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자, 네. 생방송 보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이 법의학 체계 제대로 바꾸든가 아니면 그 잘 돼 있다는 호주나 이민 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 네, 호주 말고도 호주 말고도 말레이시아 아까 전에 말레이시아도 요 제도가 잘 돼 있대. 아, 죽은 그래요? 제도가 영국령이었잖아요, 예전에.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뻥 대신 닭이라고 네. 호주 대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투자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즘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민 예. 세미나 3월 15일에 토요일 부산 백스코에서 있고 3월 16일 15일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 일요일에는 서울 코엑스. 코엑스에서 야. 말레이시아 투자 이민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민을 홍보한다는 게 조금 좀 그렇긴 좀 해요. 그렇긴 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 마음에 안 드시죠? 그냥 말레이시아나 가세요. 뭐 훨씬 좋아 거기가 이 얘긴데. 뭐 그런 근데 뭐가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있으니까 한국인이기 이전에 지구인이니까 또 말레이시아에 가서 또 말레이시아에 기여도 하고 전 말레이시아 자주 가지 않습니까? 네. 말레이시아 좋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그냥 말레이시아로 가는 게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만한 분들도 있어요. 아니, 자기도 몰라 근데 예를 들면 이 프로는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한국에 꼭 필요한 네. 사람이야 네. 라고 생각하지만 어. 사실은 이 프로도 차라리 그냥 말레이시아에 가는 게 한국에 도움을 주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그래서 네. 자, 이번엔 백종훈 기자님 모셔보고 KTX 요금 이 KTX가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또 그러네요. 이게 또 무슨 싸지 일인지 않은데 또 요금을 올려 이게 그래. 무슨 일인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백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백종훈입니다. 예, KTX 지금도 가격이 진짜 막 부산까지 가려면 한 5, 6만 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부산까지 59,800원이니까 거의 6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실이 예, 일반실. 근데 또 올려요? 예, 지금 올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예.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해 보이면 알겠습니다. 또 뭐 좀 어떤지, 배워보죠. 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가장 큰 직관적인 이유는 14년째 지금 KTX나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 요금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레일의 누적 부채가 많다 얘기는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예. 지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한국일보 정도가 보도를 했습니다.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보도 참고 자료를 코레일이 내면서 뭐 지금 검토 중인 건 사실이다. 검토 중인 거 사실이면 예. 뭐 올린다는 얘기네. 예, 그렇고 국토교통부와 비공식적으로 타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유도 살짝 또 써놨어요. 예. 보면은 공식적인 문건인데도 물가 상승, 전기요금 상승, 노후 KTX 전면 교체 비용 필요 뭐 이런 예. 것들로 이미 약간 써놨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 한번 이게 정말 올려야 될 수준인가? 14년 동안 동결이라지만 올려야 될 수준인지 한번 보려면 예. 공공기관 경영공시에는 좀 뭉뚱그려서 돼 있어요. 감가상각비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는 알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 보면 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코레일이 원가 보상률이 나옵니다. 원가 보상률이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금이 원가에 얼마를 받고 있느냐 이런 예, 뜻입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조금 디테일에서는 조금 다른데 큰 틀에서는 그 말씀입니다. 요거 약간 확대한 거 보시면 원가 보상률이 이제 지금 확대하다 보니까 이제 2021년이 마지막 한인데 예. 고속철도나 일반철도에서 평균으로 75다. 원가가 네, 원가 보상률이 75%다. 그러니까 원가의 75%의 요금만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예. 말 뜻은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100의 비용이 되는데 100의 요금을 내면 원가는 그 중에 75니까 마진이 25다 저 뜻입니까? 아니요. 그 반대지, 뜻은 아니고 반대예요? 안 대표 말씀처럼 원가는 100이라면 우리가 요금으로 75를 지금 받고 있다. 받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다만 저게 100이 넘어야 정상이에요. 예, 100이 넘어야 정상입니다. 예. 여기가 2021년인데 제일 마지막 한이. 다만 잘 봐야 될 게 그 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 원가는 아닙니다. 예. 예,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총괄 원가 개념으로 원가 적정 원가에 철도란 게 닳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장 나고. 예. 그러니까 적정 투자 보수 정도 유지할 정도의 적정 투자는 한다는 걸 가정한 걸 넣어서 약간 계산했을 때. 애매하네 저거. 예. 약간 원가에는 애매하네. 예. 그래서 순수한 원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 정도는 받아야 돼. 예. 보다 못하다는 뜻이군요. 장기수선 충당금까지 충당한다는 예, 예. 그런 정도의 총괄 원가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이
손익표가 나오는데 예. 코레일의 연간 손익은 뭐 직관적으로 보시면 2023년에 4,400억 적자, 2022년에 3,900억, 그러니까 한 4천억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고, 예. 여기 뭐 2021년에는 8천억도 났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행 수요가 덜해서 그런 걸로 추정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저런 원가 보상률에서 기인했다라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고요. SR이라고 우리 그 수서에서 출발하는 SR 고속철도만 하는 예. SR은 역시 코로나 할 때 좀 고전하다가 173억 영업 적자 났죠. 흑자네요. 2022년부터는 140억, 138억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기는 흑자. 일반 철도가 없고 약간 요금이 높은 고속철도만 하는 SR은 약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레일도 KTX만 운영하면 이익 날 텐데 그렇습니다. 예. 함께 운영하는 좀 저렴한 열차들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코레일의 부채 비율은 243%여서 예.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정부 재무기업 공기업에 항상 단골로 들어가 있고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요거는 조금 코레일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재무도 있지만 안전성 평가에서 많이 감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계속 나와서 최하위 등급을 많이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자, 이 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났냐? 총괄해서 말하면 코레일 측은 고속철도가 2004년에 출범할 때 건설 비용 4조 5천억 원을 떠안는 부채를 출발부터 좀 떠안은 게 있다라는 예. 주장이고 빚내서 KTX 철도 깔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라는 거고 벽지 노선 그러니까 뭐 무궁화호가 다니는 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벽지 노선 적자가 연간 1,600억 이상 나고 있다. 그러니까 4천억 중에 1,600억 이상은 상간 벽지로 열차를 보내다 보니까 나는 적자다라는 예.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 선로 사용료 명목으로 코레일이 5천억을 연간 내고 있습니다. 그게 과도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기타 물가, 전기료, 14년째 요금 동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4천억 원대 연간 적자가 나고 있다. 그리고 총부채는 20조가 지금 넘고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이쪽은 코레일 측 설명인데 비판적인 학자들은 일단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금 부진하지 않느냐. 2022년, 2021년 연속 2등급 최하위 등급이었고요. 너무 방만하게 네. 운영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 아니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인력이 32,000명입니다. 예. 32,000명인데 여기 보여드리면 2019년부터 계속 32,000명입니다. 5년 넘게 32,000명이에요. 예. 그래서 특별히 뭐 인력을 줄였다거나 자구 노력을 했다는 흔적은 인력으로 봐선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아, 슬라이드 보시면 다 계속 32,000명이죠. 네. 그 코레일 입장에서 늘리지도 않은 거 아니냐고 주장하겠네요. 그렇게 주장할 수 얼마나 있죠. 필요한 인력이면 저렇게 유지가 되겠냐. 예. 그렇게 그리고 말하겠네요. 노선이 늘었지 않냐. 근데 노선 늘은 거에 비하면 그래도 꽉 묶어서 뭐 유지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는데 예. 적어도 비판적인 학자들이 볼 때는 32,000명 선에서 좀 그냥 유지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건 예.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 경영평가 2023년 이게 제일 최근인데 D등급, 2022년 2등급 최하위, 2021년에도 최하위, 2년 연속 최하위 받은 공공기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해임 권고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왜 최하위예요? 이거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재무 부채가 20조인 것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평가별로 점수를 매기는데 안전사고가 많았다는 것도 사실 많이 감점이 됐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평가를 외부 평가위원하고 하는데 2022년에는 대전 열차 궤도 이탈 사고, 오봉역 사망 사고 이런 것 때문이고 2021년에 무광호 열차 탈선 이런 안전사고가 있으면 대규모 감점은 되거든요. 근데 공기업들 중에 뭐 그럼 안전사고랑 관계 없는 공기업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코레일 입장에서 보면 네. 아니 우리가 철도 운영하니까 우리가 많지 우리도 LH공사 운영하면 안전사고 날 일은 없어요. 네. 인데 네. 공기업 평가는 D등급, A등급, C등급 이렇게 하면 그걸로 상대적으로 어떤 공기업은 우수하고 어떤 공기업은 조금 덜 우수한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급 깎는 게 벌어지면 네. 그럼 뭐 안전사고와 무관한 공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자원공사. 그렇죠. 뭐 거기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기 이슈는 아닌데 예, 자세하게는 공기업 다음에도 평가가 다룰 수 있을 것 우습다 같은데. 굉장히 예. 부채 많다고 뭐라고 하면 그러면 KTX 노선 깔지 말까요? 그렇잖아요. LH공사 부채 많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럼 임대주택 사업하지 말까요? 라고 물으면 네. 구조적으로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고 네. 구조적으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공기업을
저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니까 하는 건 좀 애매하다. D등급, 2등급 받아도 반성할 것도 없고 뭐 괜히 그냥 공기만 잡으려고 저러는 거고 예. 라는 얘기 나온다. 예. 는 얘기를 어제 그 CU 편의점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튼 그건 네. 그렇고 예, 네, 예. 약간 옆으로 샜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전에 그 원가 보상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까 표를 보니까 그 적자 그러니까 요금을 더 싸게 받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고속처리 100 몇십으로 해서 예. 내가 낸 투자한 거보다 돈을 더 비싼 요금을 받아서 흑자 구조가 됐는데 네. 그게 점점 낮아져요. 그건 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사람들도 좀 많이 쓰고 하면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면 내가 처음에만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서 좀 이익이 나는 구조로 가는 게 정상적인 범위 아니에요? 예. 근데 반대로 점점 적자로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 아까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예. 슬라이드 보시면 요걸 말씀하시는 왜 그렇게 요게 돼 있는 거예요? 2021년이고 근데 저거 봐. 이게 2015년인데 그러니까 고속철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쭉 내려가고 있죠. 내가 투자금보다 요금이 높았어요. 126%, 26%씩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근데 예. 저게 갈수록 뒤로. 전문가들 일반도 그렇고. 예,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2017년 정도부터 자회사 SR 있지 않습니까? 수소에서 출발하는 예. 거기 편수가 많이 늘면서 이쪽 KTX 수요를 잠식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SR이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KTX는 약간 고속철도의 어떤 수혜를 덜 입게 됐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 철도 무궁화호 같은 뭐 새마을호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적자고. 원가 보상률이 50%가 안 되는 선으로 적자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 대표가 궁금하신 거는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 SR이 궤도에 오르면서 네, 고속철도 수요가 수소로 많이 옮겨졌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역 출발 빈자리로 KTX 가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더 많이 생겼다. 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수서에서 SR을 지방에 갈 때 탄 경험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요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적자니까 올려야 될 것도 같은데 그것도 좀 네가 진짜 잘한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네.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게 이 결과니?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일단은 그냥 시청자분들도 한번 판단을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력 같은 경우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정규직이 무기계약직과 합쳐서 32,000명이었는데 어떤 이걸 뭐 노력을 해서 줄였습니다라든가 예. 그런 노력은 사실은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자회사 인원이 또 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뭐 SR도 있지만 무슨 유통, 뭐 매점에 뭐 공급하는 자회사, 뭐 예. 등등등등 있는데 그 자회사 인력이 점점 6,000명에서 8,000명 가량으로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자구 노력이 충분했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요금에 대해서는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슬라이드 보시면 고속철도 요금이 그럼 너네가 얼마나 올릴 여력이 그러니까 저렴하길래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예. 했을 때 코레일이 언론에는 아니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지금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린 대로 서울 부산 59,800원인데 예. 킬로미터당 운임 140원대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동경 시노사카 이거 JR 도카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여기가 이제 황금 노선이죠. 예. 여기 킬로미터당 운임 계산하면 1.7배 정도 보고 있고요. 프랑스가 이제 우리가 열차를 들여온 데라고 보통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파리에서 리옹 사이 거리를 보면 89유로인데 약간 여기가 장거리라서 킬로미터당으로 운임 환산하면 296원, 2배 정도 된다. 그래서 코레일의 주장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KTX는 일본 신칸센이나 프랑스 떼제베에 비해서 요금 자체는 물가 수준 약간 고려해도 1.7배, 1.5배에서 2배 사이로 좀 저렴한 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말이 맞느냐부터 저는 이제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예. 신칸센 요금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야, 코레일이 국회에 허위자료 제출했을까봐. 예, 그래서 보면은 네 실제로 얼마 받냐? 네. 야, 예, 일반석 그렇지, 기준으로 또 의심해 봐야지. 일반석 기준으로 뭐 특별히 틀리지는 않았더라고요. 예. 14,720엔 정도이고 야. 요거 다음 표는 이제 도쿄에서 시노사카 사이였고 요거는 도쿄에서 교토
더 짧아요. 도쿄에서 교토 사이인데 지금 뭐 이게 이제 노점이라고 제일 빠른 열차긴 한데 그래도 일반석 했을 때 14,000엔 정도. 지금 환율이 990원 정도 하거든요. 야. 그러니까 뭐 1.7배, 뭐 1.5배에서 2배 사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제출 자료가 특별히 틀리진 않은 거죠. 제가 검증해본 결과 하여튼 우리나라 요금이 그냥 고속철도 요금만 보면 조금 저렴한 건 맞다. 예. 굉장히 틀린 얘기는 아니다. 다만 이제 지금 아까 안승범 인천대 교수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KTX가 빨리 가는 건 맞는데 330km 서울 부산간을 빨리 2시간 반에 가는 건 맞는데 서비스 질은 신칸센이나 뭐 대제비에서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 또 그런 특히 것도 생각해야지. 신칸센의 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영화돼서 서비스 노력 같은 걸 많이 한다. 그리고 연계 서비스를 많이 개발했다. 뭐 온천이라든지 뭐 근데 그런 거 우리는 연계 지금 서비스. 신칸센이 무슨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고 KTX랑 어떻게 다른지 요것만 비교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주말에 다녀오든 어떻게 다녀오든 일본 한번 가. 신칸센 한번 타고 응. 가서 무슨 서비스인지 보고 비교해서 취재해다 주세요. 와. 안 대표님 보내줍시다. 네. 뭐 브라질도 아니고 일본인데 어? 가서 우동도 사 먹어보고 한국에서 KTX에서 여기서 파는 우동의 사진과 신칸센에서 파는 우동의 사진과 건더기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 뭐 그런 거까지 쫙 비교해서 채팅창에 2% 사비로 출장비 줘야죠라고. 제가 출장비 줄 테니까 다녀오세요. 예. 예, 그것도 재밌네요. 알려줘야지 그래야 그것- 그 요금만 비교하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네요. 예, 그거 크게 그렇습니다. 달라서. 그래서 안승범 교수는 그런 서비스까지 입체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예. 이번에 혹시 올린다면 올리는 걸 안 교수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현실화는 하는데 서비스를 올려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구교훈 한국물류관리사협회 회장은 KTX의 그 개방직 공채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분인데 구 회장은 일단 하여튼 인력 부분 예. 32,000명에서 한때는 28,000명까지 줄어든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28,000명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 예. 한 15년여 전에 28,000명까지 줄인 적이 있기 때문에 32,000명에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던데 코레일이 노후 열차를 교체해야 돼서 네. 그래서 돈이 더 든다. 그래서 우리는 요금 더 올려야 돼요. 네. 그 주장은 뭡니까? 예, 그 주장도 지금 코레일 측이 좀 국회에 되게 예. 밀고 있는 그런 논리인데요. 예. 요거 보면은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그 이프로하고 이름이 같은 카이스트의 이진우 건설교통학부 교수가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예, 이진우 교수가 이게 뭐 멘트가 나오진 않고요. 예. 예, 자료인데 지금 KTX1 이게 정말 초창기 KTX 2004년 도입할 때 차량인데 그 열차가 30년이 내구 연한인데 그럼 2034년에 30년에 내구 연한이 도래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원전처럼 아주 정밀 검사를 해서 5년 정도는 약간 더 쓰는 차량을 골라낼 수는 있대요. 예. 근데 대부분 못 쓰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고장 잡고 나면 점검 비용이나 수리 교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30년 쓰면 예, 바꿔야 30년 돼. 쓰면 교체를 고려해야 된다. 예. 그거는 연한이다. 아.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한 KTX 70%쯤 됐는데 그게 이제 도래한다는 거예요. 한 9년쯤 후인데 발주나 자금 준비, 공사체 발행 이런 거 하려면 7년 전부터는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에. 예. 그래서 이 70%를 차지하는 KTX1 920량을 교체할 경우에 공사체 발행으로 할 경우에 우리나라 그 코레일의 부채 비율이 지금 아까 243%였는데 최소 386%까지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 70% 차량 교체하는데 4조 원이 들고 전체 KTX 차량 교체하는데 6조 원이 들기 때문에 예. 이거를 9년 10년 동안 준비하려면 부채 비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추산을 해서 국회에 예. 제출을 했고요. 빚내서 차 사야 되는 거죠? 예, 빚내서 그런 거고. 야, 그럼 뭐 코레일 자산이나 자구 노력할 거 없어 했을 때 대표적으로 드는 게 이제 용산 정비창 재개발인데 예. 아직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아. 그거를 여기 넣은 거예요. 계산에 넣었는데도 재개발해서 분양 잘 끝났다는 예, 가정으로 그런 가정에도 가정으로 부채 그거를 비율이 올라간다.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용산 재개발로 2조 7천억 원이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거보다 차값이 더 비싸. 예, 차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연구 영역은 어떤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아무래도
코레일 측이 좀 발주를 했겠죠. 예. 그 노후 차량 지원에 정부가 좀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하는지. 있다라는 게 결론의 어떤 이진우 교수의 주장의 끝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코레일도 이런 걸 근거로 좀 도와달라, 한 30% 정도라도 좀 국비 지원을 좀 해달라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제값 주고 그럼 기차 다 새 걸로 교체하면 새 거라 좋긴 한데 요금이 올라간다. 예, 예.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금을 미리 좀 현실화해서 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 손 벌리는 돈을 줄이든지 예. 아니면 뭐 흔한 말로 국가에서 좀 도와주시든지. 근데 뭐 그렇게 요금을 현실화해서 올리면 예. KTX의 전체 수입이 올라가냐? 예. 아닐 수도 있잖아요. 비싸니까 오히려 안 타니까?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건드려 버리니 안 타고 그냥 아유 비행기 탈까 그냥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유 그냥 가지 마. 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예, 예. 요금을 올리는 게 올리기만 하면 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좀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비슷한 이 생각을 프로그램은 했는데 컨디션 좋다. 오늘 컨디션 좋네. 예, 철도 전문가들한테 네. 물어보니까 그 KTX는 대표적인 가격 비탄력적인 수요 특성이 있다라고. 물론 여기 요거 모든 자료를 갖고 온 건 다른 아닌데. 대안이 별로 없다. 예, 다른 대안이 물론 고속버스 있습니다. 예. 고속버스 있는데 이 KTX 수요는 지난 20년 동안 예, 요것도 좀 뭔가 적응이 준비해왔나 보다. 이거는 직접 자료는 없고요. 예. 이게 서울 부산 고속버스 요금 우등 타면 4만 원입니다. 예. 근데 KTX 타면 5만 9천 원이죠. 예. 그러면 한 49% 정도 비싼 건데 예. 이미 그 사람들은 KTX에 좀 적응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이건 좀 일반화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수치로 따질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KTX를 타는 사람들이 주로 공무원 예. 그리고 회사 출장 이런 분들이 고속버스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에 비탄력적이라는 내 돈 아니고 회사 돈 쓰는 예, 거니까 예. 나라 돈 쓰고 회사 돈 예, 쓰니까 막 가격에 쓸 거다. 대해서 민감하지 그리고 않다. 늘 그냥 출퇴근할 때 일상적으로 쓰는 분들이라 예, 예. 욕은 할 수 있어도 왜 이렇게 예. 올랐어 하더라도 쓸 것이다. 예, 세종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뭐 기업체 출장이 될 수도 있는데 비교적 KTX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다라는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따지려면 계량적으로 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겠지만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 가격을 올리면 옵티멀하게 되면은 이게 수요가 주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옵티멀 뭔지 알아요? 압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이 프로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일단 전문가들은 KTX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다. 올리면 올리는 대로 매출은 늘어날 거다. 네. 승객은 유지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추산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일단 코레일에서는 하반기에 예. 17%는 올려야 된다. 17%. 왜냐하면 지난 많이 동결된 올리네. 14년 동안에 소비자 물가가 25% 올랐고 이거는 뭐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예. 소비자 물가 25% 올랐고 광역철도 요금 그러니까 뭐 지하철 같은 거는 56% 올랐고 예. 고속버스는 50% 올랐다. 근데 지금 KTX나 KTX만 무궁화호 올렸다. 일반 열차는 지금 14년째 동결이니까 적어도 고속철도는 17%, 무궁화호는 일반 열차는 5% 정도는 올려야겠다라는 목표를 코레일은 세우고 있습니다. 와, 이거 많이 올라가네요. 네. 올리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네. 기획재정부는 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재부가 결정해요. 예. 그거를. 결정을 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재부가 그냥 칼자를 쥐고 예, 있는 근데 거네. 보통은 우리가 다 알듯이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강한 의견을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레일에서 요금 인상안 들어온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하더라도 예. 그걸 기재부 장관한테 들고 갔을 때 지금 뭐 권한대행이지만 들고 갔을 때 원만한 협의가 돼야 올릴 된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철도사업법으로 돼 있고요. 또 뭐 좋게 생각하면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뭐 단기적으로 심할 때 같은 데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장치로 돼 있는데 하반기에 과연 적기에 코레일이 바라는 것처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그 코레일의 적자의 주범인 그 지역 노선들 예.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시골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람 없어도 운영하는 무궁화 노선들이 열차. 보고서 표현으로는 벽지 노선. 벽지 노선.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벽지노선 안 운행할 수가 없죠. 그렇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근데 운영하지 않을 수 생각해봐요. 없고요. 점점 벽지 노선에서 타는 분도 줄어들 거고. 점점. 그러느니 그분들한테 그냥 택시 이용하시거나 뭐 버스 이용하시게 하고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 네. 점점 쌀 이게-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긴 네, 올 거예요. 벽지 노선은 야 건들면 안 돼 그거 지방에 있는 분들 서민들이 쓰시는 건데 이놈아 2%너 싸가지 없는 놈아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어떡하냐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유지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컨셉일 수 있는데 네. 그런 거일수록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건 맞는 뭐가 것 도움 같아요. 될지. 예, 예, 예. 그 돈의 반만 그분들 드리면 어휴 이 동네는 뭐 어딜 가도 택시가 오네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네. 그래서 뭐 2% 잘 말씀처럼 따져봐야 조금 전향적인 방안으로는 뭔가 일본 약간 철도 구조조정. 민영화가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예. 약간 줄이면서 어. 뭐 극단적인 경우에 폐선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2% 의견대로 하는 방안이 있고 약간 절충안인데 자꾸 공사에 운영하라고 하면서 적자는 보전을 다 못 해주니 아예 정부 예산을 그냥 대놓고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투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정부 그런 의견도 있고 아니 극단적으로 좀 폐선하면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유도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것도 벽지 있고. 노선을 코레일한테 맡기니 코레일 입장에서는 좋은 핑계가 되고 있다. 예, 예. 적자가 나는데도 하니까. 벽지 노선 하니까 뭐 요건 빼고 그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예, 아예 빼자는 의견도 있고 뭐 다양한 그것도 의견이 뭐 나오고 생각해 볼 있습니다. 만한 솔루션이네. 알겠습니다. KTX 또 요금 인상 관련해서 왠지 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 한다는 거죠 요금 인상.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하려고 한다. 예,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단 물어봤을 때는 14년 동결이라서 좀 할 필요는 있다라고 공감대는 있다라고 비공식 의견입니다. 지금. 아니, 처음에 그 국토부에서 자료 냈어요. 검토 중인 건 사실이다. 그렇게 정부 공식 답변이 왔다면서요. 네, 코레일에서. 코레일에서 코레일에서 검토 중인 거고. 기재부가 오케이 해야 이제 올라가는. 예. 알겠습니다. 또 KTX에 둘러싼 또 그런 얘기가 있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일본 신칸센 그 해부 취재해 주세요. 의자 좌석의 저도 느낌은 좀 어떤지. 따라가면 좀 안 되겠습니까? 저도 백종원 기자 혼자 가면 다 합니다. 야, 네. 신칸센 한번 타보고 싶다. 해보고 그래서 요금은 이렇게 차이 나는데 본인이 아주 주관적으로 이 요금이라면 오히려 신칸센이 낫다든가 전혀 한일 양국 간의 관계나 우리나라 반일 감정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아시겠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